당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완전히 행복하진 않다는 것. 그렇다고 아주 불행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고 가족도 있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피곤하고 가끔은 이 모든 게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 느낌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기대되는 게 없습니다. 출근해서 하루를 버티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지듯 앉습니다. 주말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냐고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입니다. 위로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우리가 불행해지는 진짜 원인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찾아온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에 얻은 인생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말하지 못할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말이 뻔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말들을 들으면 내 감정이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힘들다고 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입을 닫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웃어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으면 그때서야 그 무게가 다시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 틀린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불행한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이 어긋납니다. 오늘 그 원인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비교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부터 집어듭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스크롤하고 누군가의 일상을 봅니다. 잘 차려입은 사진, 멋진 여행, 번듯한 성과 발표,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걸 보고 나면 어떤가요? 처음 5초는 그냥 봅니다. 그 다음 5초부터는 슬그머니 내 삶이 옆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멋지게 사나? 나도 저 나이 때 더 잘 준비해뒀어야 했는데. 비교는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너무 많고 너무 강렬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동네 사람, 친구, 동창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더 심각한 건 그게 다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힘든 날이 있고 외로운 밤이 있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올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인생 베스트 컷과 내 인생 전체를 비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공평한 비교인가요? 직장에서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때,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다가 누군가의 근황을 들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아실 겁니다. 그 느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내 삶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행은 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 두 번째 이유, 미래를 위해 지금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20대에는 이랬습니다. 30대가 되면 안정되면 그때 즐겨야지. 30대가 되면 이랬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좀 더 키워놓고 나서 내 삶을 살아야지. 40대가 되면 이랬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쯤엔 좀 여유가 생기겠지. 그리고 지금은요, 은퇴하면, 퇴직금 받으면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때가 오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패턴을 평생 반복해온 사람에게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건강이 문제가 되고, 건강이 괜찮으면 돈이 걱정되고, 돈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발목을 잡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을 계속 미뤄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에 충실하면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책임감 없는 것 같고, 어른답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즐거움을 미루는 사람이고, 지금 즐기는 사람은 준비가 덜 된 사람. 이런 공식이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와 저녁을 먹는 그 시간, 아이가 제잘거리는 걸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배우자와 오래간만에 드라이브를 나가서 특별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같이 있는 시간,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 잠깐 벤치에 앉아서 바람을 맞는 5분,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순간들은 나중에 살 수 없습니다. 지금만 삽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지금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항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나중은 보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진짜 감정을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된 게, 어렵다고 말하면 나약해 보일 것 같고, 힘들다고 하면 징징대는 것 같고, 슬프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꾹 참습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 분노, 서러움, 두려움, 억울함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눌러버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지. 그렇게 눌러둔 감정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과하게 화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쌓인 감정이 터지거나 새어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가정에서도 대개 참아라, 강해져라,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리하는 대신 억누르는 게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정은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 지금 화나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나 지금 많이 외롭구나 라고 느끼는 것. 나 지금 겁이 나 있구나 라고 들여다보는 것. 그 인정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흘러갑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만이 자리를 잡고 굳어버립니다. 지금 어떠세요? 진짜로요. 네 번째 이유. 관계에서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디인가요? 많은 분들에게 그건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어딘가 어색해진 부모님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우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때로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만날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침묵도 편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 납니다. 반면 어떤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재고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닌지 집에 오는 내내 되새깁니다.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면 더 지쳐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 많이 끌어안고 산다는 겁니다. 떠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이인데 어떻게 멀리해?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인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맞춰주면 되지. 그렇게 맞추다가 정작 내가 텅텅 비어갑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이 말을 수백 번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건 어딘가 냉정한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어른답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텅 비어 있으면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오래된 진짜 친구에게, 내 자신에게. 나를 채워주는 관계를 지키고 나를 소모하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나요? 5초 안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꽤 오랫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 사회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걸 다 하고 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 해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는 진짜로 뭘 원했던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취미가 있었습니다. 기타를 쳤거나 그림을 그렸거나 글을 쓰는 걸 좋아했거나 요리가 즐거웠거나 그게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느 순간 이런 걸 하고 있을 여유가 없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행의 깊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잃어버린 사람은 방향이 없어집니다. 방향이 없으면 어디로 가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나요? 직업적인 성공이 아닌, 사회적 인정이 아닌 지금 당신이 원하는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면 그냥 며칠을 갖고 다니세요. 샤워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잠들기 전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번째 이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 실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혹한가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왜 그랬어? 정말 멍청하네. 그것도 제대로 못해. 또 이런 짓이야. 그 정도로 말합니까? 만약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정도로 나쁜 거 아니야. 왜 친구에게는 따뜻하게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한 심판관이 될까요? 이게 습관입니다. 오래된 깊이 박힌 습관. 자신에게 엄격해야 발전한다는 말을 너무 깊이 받아들인 나머지 자신을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게 성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거나 토닥이는 건 나태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반대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 더 잘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실패 후에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오래 지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시도 자체를 줄이게 되고 실패하면 무너지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칭찬한 적 있나요? 수고했다고 말해준 적 있나요? 오늘도 버텨냈다고 인정해준 적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거울 앞에서든 이불 속에서든 오늘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 괜찮아.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에게 이런 말을 안 해줬는지의 증거입니다. 7번째 이유.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는 반복. 이 패턴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야?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가? 이 질문이 드는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드는 건 그냥 흘러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뭔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걸 직감하는 사람. 사람은 의미 없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게 의미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해먹고 출근하면서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퇴근길에 지쳐있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아이의 숙제를 함께 봐주면서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서 요즘 어때?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처리하느라 이 작은 의미들을 의미 있다고 느끼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다. 의미를 찾으러 어딘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관계, 지금 이 하루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걸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갖기 위해서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달리다가 잠깐 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곁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 그 순간이 생기면 의미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행의 진짜 뿌리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7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교, 지금을 미루는 것, 감정을 무시하는 것, 소모적인 관계, 자신의 욕구를 잃어버리는 것, 자신에게 가혹한 것, 의미를 잃은 것.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불행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를 선택하는 건 나입니다. 지금을 미루는 것도 나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나입니다. 소모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희소식입니다. 외부 환경은 내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느리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이 순간, 그 느낌을 외면하지 않은 이 순간,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거창한 처방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삶은 대대적인 혁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달라집니다. 하나만 고르라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에 딱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핸드폰도 보지 말고, 음악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오늘 내가 잘한 것 하나.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제때 밥 먹은 것, 참았던 것, 웃어준 것. 둘째, 오늘 내가 느낀 감정 하나. 뭐였는지, 왜 그랬는지. 셋째, 오늘 내가 감사한 것 하나. 이것도 아주 작아도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5분, 매일. 이걸 2주만 해보세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눈이 달라진 하루를 만들고 달라진 하루들이 쌓여서 달라진 삶이 됩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불행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지금 힘든 게 당신 탓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버텨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걸 감당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잃어버린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낌 공허하고 피곤하고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느낌이 드는 건 당신이 그냥 흘러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더 제대로 살고 싶다는 몸과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생각하자는 이유로 다시 묻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사람입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 다듬으면 됩니다. 그 다듬는 과정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행한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당장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모르면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방향을 조금 가리켜주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을 살고, 감정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나에게 따뜻해지고,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 7가지가 한꺼번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 속도로. 얻은 인생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잃었을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이 채널이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오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행은 끝이 아닙니다. 돌아보는 순간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셨습니다.